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갑니다. 오. 아니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제목을 그렇게 했지. 운명의 한반도. 아, 뭐 주말에 뭔 일 있을 거라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진짜. 없을 거라고 너만 배팅했지.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했어. 제 말대로 됐잖아요. 주말에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을까? 네,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대국민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일요일 했나? 네. 미국 별이 20개나 떴다더만. 미국 별? 뭔 소리야? 아니 미군들 군 장성들 왔고. 100일 보고했다 왔어? 아니 UFG 훈련 시작했고 주말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UFG 훈련 시작은 오늘부터 했고. 오늘이고. 아 근데 미군 장성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건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태평양 함대 사령부 20명이 아니라 별이 20개니까 뭐 이제 대장님은 별 4개짜리고. 해리 해리슨 태평양 사령관. 그지? 와 이름까지 다. 그다음에 거기도 미국도 전략군이 있대. 전략군 사령관 왔고. 네. 그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며칠 있다가 미사일 방어국장 온다 그러고. 미국이 전략군은 세계에서 가장 빨랐죠. 세계 최초죠, 미국이.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이자 그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장성들이 와서 뭐 하지? 어마어마한 뭔가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얼지 훈련 때. 한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래서 온 거니까. 괌도 불안하고 미국도 불안하고 미국 본토도 불안하고. 야, 뭐 ICBM이 설마 한국으로 오진 않겠지 그러고 오는 거야? 아니 지난주에 보니까 UFG 훈련을 북에 통보했다는 거야. 네, 미국이. 어떻게 통보했대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확성기로 또? 그러니까 아니 방법이 그밖에 없잖아.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통보하는 방식이 스피커 앰프 들고 가가지고 판문점에 딱 세워놓고 아니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 얘기는 안 하지. 통보했다 이렇게만 보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요. 통보 방식이 지금은 스피커로 선무 방송하듯이 한다. 이게 통보라는 거고. 근데 그 UFG 훈련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21일부터 24일까지가 을지훈련 기간이네. 네. 이게 보니까 시작이 그 60 몇 년도야 그게 김신조 사건? 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이제 사실 민간인 훈련인 거죠. 공무원들이. 그치. 민관 그지. 네, 을지에 따라서 시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전시 대비 무슨 행정체계 개편 훈련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대피 훈련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가 봐. 네. 근데 이거 박정희의 유산인데 이거를 계속 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종의 민방위 훈련 비슷한 거 아닐까요? 대규모 민방위 훈련 뭐 이런. 그 다음에 UFG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이게 지휘소 연습이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주장을 하고 있지.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아 그걸 해요. 그 어디죠? 저 경기도 어디 가면 캠프 있어요. 그 벙커. 그 벙커에서 실제 그걸 합니다. 지휘관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병력을 어떻게 데려오고 어떻게 배치하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데 실제 병력이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 잠깐 나왔는데 실제 병력이 동원되는 거 아니야? 실제 병력이 동원이 안 되면은 항공모함 온다는 소리는 뭐하러 하는 거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 뭐 해외 그 미군들 7,500명 온다고 이런 얘기 하지. 와가지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래서 실전 훈련이 포함된 실제 병력이라는 게 그 병사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각종 대량 살상 무기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지? 저 무기를 가지고 언제든 곧바로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태세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는 거고. 근데 그 시뮬레이션 할 때 왜 북한 핵을 이렇게 상정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하죠? 아니 3가지 단계로 지금 하잖아. 어떻게? 위기 대응 해가지고 뭐 발사 징후 단계, 뭐 발사 준비 단계, 발사 단계 이런 거 해가지고 무슨 훈련이더라? 맞춤형 억제 전략? 이걸 적용한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것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엔 뭐 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거 자체가 북이 핵을 사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북이 핵을 사용하려고 할 때 거죠. 그 전에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걸로 이제 하는 거고. 하여튼 3단계라던데.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할 이후에 훈련은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맞춤 억제 전략이 실패할 경우, 네. 그럼 실패 안 한다는 건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안 한다는 뭐 보도가 있었어요?
아니 시뮬레이션 할 때 보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걸 봤는데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휴전선에서 뭐 전쟁 나면 일주일 만에 몇 명이 사망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재래식 훈련만 하는 거네? 재래식 전쟁의 훈련. 그래서 그게 실제로는 이게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아니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훈련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핵을 사용하면 이제 맞춤 억제 전략으로 넘어가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타격해가지고 다 맞출 수 있냐라는 걸 시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북한이 핵무기 빠바박 날라오면 그렇지. 이제 스타워즈 형식으로 저거 다 요격할 수 있냐. 근데 그런 훈련은 그런 시뮬레이션은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성 12, 화성 14호 핵탄도 달아가지고 괌으로 쏘고 미 본토로 막 날라오는데 그거 이제 미국은 사드랑 SM3 가지고 이제 요격하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를 한번 공개하라고 해볼까? 뭐 다 맞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애들이 시뮬레이션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결과는 다 맞췄다. 어쨌든 그 전통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 내용 자체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전환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만 한 훈련을 하는 거다. 그죠. 하나만 훈련하는 거. 근데 예상보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한미연합군이 제일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건 북한의 미사일이잖아. 화성 12, 화성 14호. 그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정작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는 장사정포 나오고 이제 북한이 탱크 내려오면 그거 대전차 헬기로 어떻게 파괴하고 이런 걸 시뮬레이션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시뮬레이션 하려면 제대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냐 없냐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러네. 쓸데기 없는 거라고 했네. 미국 본토나 태평양 상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프레임이 변했는데 그래서 막 지금 북한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넌 상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고. 그래서 UFG 시뮬레이션 다 뻥카 무료. 원래 괌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올해. 네, 차라리 괌에 가서 하든가. 괌이 지금 제일 위험한데요. 이거 우리 군부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나? 이제 UFG 시뮬레이션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아니, 제대로 국가를 책임지려면 이런 말은 할 수 이렇게 있어요. 안 날라오 식으로 할 시대가 지났다 이제. 그죠. 그럼 어쨌든 그러면 기분 좋지. 맨날 북한 탱크는 낡았고 우리 탱크는 좋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 자기 이기는 걸로 짜놓고 하는 시뮬레이션 못하라는 거 돈 만들지 그거. 그 우리 한국군 입장에서도 괌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 기회에 괌도 가보고. 예전에 제가 돈이 배로 들겠는데. 제가 아는 해군 예비역도 자기가 훈련하다가 하와이 간 거를 엄청 좋아하는 해군 예비역이더라고. 지금 담당 PD 아니야? 아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약간 축소된 것 같나? 분위기가? 분위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전략 무기 투입은 뭐 불분명해졌고 비공개란 얘기로 얘기하던데. 아니 저는 그 미군 별들이 주르르 오르고 있는 상황 자체가 UFG 훈련 축소에 대한 반작용 같아요. 그 무마하기 위해서 훈련 축소해버리면 한국군의 지휘관들이 얼마나 동요하겠어.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보수 인사들이 얼마나 동요하겠어. 이들의 동요를 막아주기 위해 필요한데 와서 막 떠들어 우린 철도방어할 거다. 지휘관들이 와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를 믿어라. 확실하다 우리는. 이렇게 딱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 발 뻗고 잘 거 아니에요. 계속 미국을 좋아하겠지. 그 훈련보다 이 사람들 입을 주목하겠구나 언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저의 그냥 상상. 말로 싸우는 아가리 파이터라고 그래. 하죠. 아니 그래서 이게 분노 하연부터 거의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충돌의 상승 단계가. 근데 오늘 이제 반이나 지가 않네 시간이.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미국 내에서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제대로 된 화염과 분노. 이게 뭐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더만. 네, 화염과 헤드라인이 Fire and Fury라고 딱 돼 있어요. 그냥 그것만 딱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자체가 본토가 그리고 그 밑에 막 백인 우월주의자들 막 거기도 횃불 집회를 하더라고요. 촛불 집회가 아니라. 맞아. 나는 그걸 반대하는 집회인 줄 알았는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집회더만. 네, 맞아요. 다행이다. 횃불을 들어가지고. 네. 촛불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촛불은 왠지 의미가 저항과 평화의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왠지 진보적이고. 횃불은 더 강경하지 이건. 공존 그리고 이제 평화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횃불을 저는 사실 횃불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지난주에 무슨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참가자가 하나가 차를 몰고 그냥 돌진해가지고 사람도 죽고 다시 그랬더만.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이제 흑인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로 차를 돌진해 버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명이 죽고 20몇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완전 노리고 들어갔다 와도 막 죽이려고 들어 한번 받고 나서 후진해가지고 또 박았대요. 완전 미친놈 아니냐고. 걔 30대도 막. 그럼 공화당원이라고 또 얘기하고. 또라이지 딱 트럼프 스타일의 인물이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옹호 발언 혹은 뭐 양비론 발언 해가지고 양측 다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또 발칵 뒤집혔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그 뒤로 또 트위터에다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아무튼 뭐 그래요. 결국은 영어로 해가지고 난 모르겠고 또라이라는 게 인증된 거네. 근데 이걸 조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조장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런 현상들이. 설마 이것도 혹시 옛날에 박근혜 정권에서 막 청와대 누구냐 허현준이나 이런 애들이 만나가지고 그 어버이 연합 보수 단체 관변 집회 이런 거 막 조직하고 막 동원하고 이런 전례들이 많잖아요. 국정원 동원돼가지고 미국도 이런 거 아니에요? CIA가 돈 줘가지고. 네. 아니면 뭐냐 그 백악관에서 백악관 누구냐 그 스티브 배넌 이런 놈들이 극우 단체에 모아가지고 야 좀 해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그럴 의욕은 없나 혹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는데.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아니 그거에 능수니까 CIA는. 이게 왜냐면 오바마 때는 조용하다가 트럼프 딱 되고 갑자기 막 얘들이 준동하고 있잖아. 마치 어버이 연합처럼. 아 뒤에 저기 백악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 왠지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똑같네. 아 이것도 수출된 건가? 야 박근혜가 진짜 미국에 많은 걸 전수를 해줬네. 아니 이게 가능성을 역사적 맥락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지?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랑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백인 우월주의. 트럼프도 어떻게 당선이 됐어요? 선거 운동 기간에서 그 뭡니까 백인 우월주의를 전면에 내건 거잖아요. 그래서 유색 인종 쫓아내겠다. 뭐 멕시코에 장벽을 치겠다. 불법이 맞겠다 하고. 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백인 중산층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가지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주장하면 돼.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걸 더 강력하게 집행해라. 이런 그렇죠. KKK 거고. 이런 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발단은 그 남부의 누굽니까 그 장군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부군 장군 한 명 동상인데 그걸 철거하겠다라고 하니까. 야 그랜트 아니요? 누구지? 그랜트리인가? 누구지? 그랜트는 그건 아닌 것 아닌가? 그래요? 리는 맞아. 리는 장군 같은데. 사실 그걸 이제 로버트 리네. 로버트 리. 로버트 리. 네. 사실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싸움을 잘했지. 남부군이 전쟁 전략은 전쟁 매니아죠. 싸움 잘했어요. 북군은 그 뭐야 러시아에 지원 받아가지고 이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고 방식이 중요한 거니까 전쟁도. 그러니까 남부 쪽에는 노예주들의 대표들. 그렇죠. 노예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던 사람의 동상을 철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이걸 왜 철거하느냐. 그 당시 이제 남부는 버지니아가 중심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워싱턴 근교까지 쳐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북군은 하다 계속 저 터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링컨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하기 이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면 노예 다 풀어줄 테니까 나가 싸워라 이래가지고 흑인들을 대거 전장에 이제 나와도. 그래서 사실 물량공세로 이긴 걸로 치면 북군이 원래 미국의 전통을 개성했다고 볼 수 있죠. 전술에서 밀리는데 물량으로 이겼다. 노르망디 이런 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쟁을 보면.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그런 이 남부군의 어떤 이제 뭐 영웅 그들이 생각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그 사람의 동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계기죠, 계기. 계기로 됐겠네. 근데 동상도 어떻게 우리 동상하고 완전히 정반대냐. 우리는 소녀상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그 진보와 보수는 동상도 어떻게 이게 반대가 되냐 진짜. 인종주의자 동상 철거하는데 그거를 들고 일하는. 근데 계기는 그렇게 됐는데 사회적 무슨 뭐 모순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트럼프가 당선될 당시에 한참 언론에서 많이 분석을 하던 건데 트럼프와 히틀러가 이 뭐라 합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정치의 유사성이 있잖아요. 네. 데자뷰. 요즘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외래어들은 진짜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배층이 그 자기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탈출시키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대외적인 전쟁이고 대내적으로는 갈라치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트럼프가 지금 먼저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을 보면 불법 이민자 300만 명을 추방하겠다. 그것 때문에 그 전통적인 백인의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분리 장벽을 설치하겠다. 만리장성 같은.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이슬람 7개국에 대한 비자 재발급 그걸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뒤집어졌죠. 그렇죠. 설마 했는데 저 새끼 진짜로 하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무슨 교수나 연구원들도 고향 갔다가 못 들어오고 막 그랬지. 그죠. 그래서 순식간에 비자를 재발급하는 걸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딱 걸려버리니까 그게 연장 신청이 승인이 안 돼가지고 이제 상당히 체류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이슬람 계열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그거를 중지시켜가지고 이제 뭐 무마되긴 했는데 트럼프의 기지를 사실 볼 수 있는 거다. 까놓고 말해가지고 인종주의자지.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완전히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인종주의에서 다르겠죠 설마. 대북 정책에서만 정책만 갖다 이게. 대북 정책만. 아니 인종주의의 기본 개념도 그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고 그게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바탕하냐? 그러니까 이 독일 사례를 보면은 그냥 미국 사례 그대로 직결되는 거라서 독일이 히틀러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게 독일 1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그 베르사유 조약인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전쟁 배상을 물어야 됐고 군대도 이렇게 배치할 수 없게 됐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몰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와 우리 진짜 잘 나가다가 전쟁 한번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개털됐다. 그래가지고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히틀러가 와서 조약 지키지 않겠다. 배상 돈 안 내겠다. 이러면서 강한 독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쫙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독일이 지금 어려운 거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태인들을 몰아내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대로 갖고 와서 미국이 지금 그 잘 나가던 미국이 어려운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환율 조작했다. 그다음에 멕시코 이민자들이 우리 일거리 다 가져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북한 중국을 욕하고 적으로 만들고 대내적으로는 유색 인종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백인들이 살기 좋아하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거죠.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게 아니라 백인들을 결집시키는 거죠. 야, 근데 북한, 중국, 멕시칸, 흑인 전부 다 유색인종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영국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푸틴하고 잘 지내나? 근데 이거는 망조구만 이게 그지? 국가의 망조야. 이제 파쇼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죠. 파쇼 체제로 이제 굴러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밀려 내려간다 그래. 열차가 내리막길로 막 브레이크가 안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미국 사회 내에 미국이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먹는 건 또 양키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그나마 남아있는 지성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죠 지금. 저항을 하는데 미국이 그 파쇼 체제로 돌진해 나가는 이 흐름 자체를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자체의 힘으로 사상적 결집력이 없는데 아니, 힘들지 이게 않겠냐 이거. 외부의 힘으로 막아야 되는 건가 이건? 화성 14호가 문제가 아니구만 이게 지금 미국은 내적인 문제가 막 불고 터지네. 미국 지금 파쇼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몇몇 백악관 보좌관들이랑 막 사임을 했잖아요. 배너는 쫓겨났더만요. 쫓겨났죠. 아니 뭐 그 전에 뭐 그 전에 이미 했던 얘기가 있었긴 했는데 그다음에 엄청 많이 갈렸지.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예술인권위원회라고 대통령 산하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원 사임을 했는데 사임하면서 그 편지에다가 그 사임 서한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사임 서한이 6개 단락으로 돼 있는데 6개 단락에 첫 글자. 첫 글자를 딱 따니까 저항하라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거 이게. 와. 막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지네. 아, 왠지 우리가 한미 동맹을 이끌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이거 한미 민중 동맹에서 촛불 수출하고 앞머리 글자 이 메시지 수출하고. 근데 이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그나마 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성장했고 시민사회가 의식이 성장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유일 초대국이었는데 지금은 다 댐빈단 말이야 미국한테. 그래서 전쟁을 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골마 터지겠구만 내에서. 사실 이제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강한 미국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내부 결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쇼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쉽지 않은 거지. 아 트럼프 어떡하냐. 자. 우리가 트럼프 걱정할 건 아니죠 지금. 누군가 트럼프를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기차를 멈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급변 사태 하나밖에 없어요. 뭐. 기차를 터트려야지. 어떻게 하냐. 대륙간 탄도 굳이 미사일. 또이 제도적 상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체제를 강하게 제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아, 또 말해놓고 알겠어. ICBM으로 그냥 기차를 멈춰 세워. 수습이 안 되래. 수습이 안 돼. 네? 아무튼 뭐 네. 아니요, 난 트럼프의 유일한 탈출구는 북미 정상회담에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정상회담 하고 나서 암살당할 것 같아요, 왠지. 뭐 어쨌든 정상회담 하기 전에 암살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가 격추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정상회담에서 암살됐다라는 루머가 삽시간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암살을 해야 돼. 네. 미국 독점 자본 같으면 아니, 저기 그럴 수 있지 급변 않나. 사태가 미국에서 나겠는데? 아 불안해요. 자, 우리 이제 예의주시하고 어쨌든 울집 훈련이 지금 시작됐는데 운명의 한반도가 이번 주로 넘어왔구만. 다시. 네. 이건 운명의 한반도가 아니라 운명의 지구촌이고만 지금 버지니아 불나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만 운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아니 진짜 운명 공동체인가? 망해도 같이 망하고 잘 나가도 같이 잘. 지구는 지구촌 한 가족. 네. 이제 한반도만 망하는 상황은 이제 사라진 거네. 네. 자, 어쨌든 올해 이번 주부터 3월 31일까지 훈련 뭐가요? 기간이 네,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8월, 예. 딱 끝나나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1년에 2번 한미 연합 훈련 있잖아요. 큰 거 대규모로 하는 거. 그거 빼고도 중소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이 365일 계속 있더라고요. 맞아. 네. 쉼 없이 막 했대. 자, 그래서 어쨌든 8월을 우리가 전쟁훈련 관련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해 갑시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